시작했구만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, 성진입니다. 너무 시작하고 그냥 가버렸네. 오늘은 제가 브이앱으로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들 고민을 한번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뭐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뭔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켜봤어요. 봅시다. 뭐 요즘 고민 많이 없나요? 뭐 없어요? 고민? 허허, 알바하는데 갑질을 당했어요. 어떡하나? 무슨 갑질인지를 약간은 상세히 적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. 배가 아픈데 배가 고파요. 이거는 뭔지 알아요. 그냥 먹어야 돼요. 그거 먹고 배 아픈 거를 이제 밀어내주면 좀 괜찮지 않을까? 먹고 싶은 게 많은데 살찔까봐 고민이라 못 먹는다. 참 그거는 어렵죠. 그냥 나 같으면 살찌우고 말아요. 전혀 뭐 해결책이 아니에요.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. 요즘 그 트위터에 박성진이라는 사람이 너무 귀여워 보이는데 중증인가요? 아니, 중증 맞는 것 같은데. 호호, 쉽지 않은 일을 하네요. 친한 친구가 선을 넘는 장난을 쳐서 고민이다. 그런 사람들 있죠. 그 약간 눈치가 없다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래서 좀 그 선을 정확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,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딱 까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. 나는 뭐 요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요 정도 넘어가면 그걸 넘는 거라면 나는 좀 힘들다 라고 그냥 친한 사람이면 오히려 더 쉽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. 읽고 싶지 않다면. 그게 쌓이다 보면 또 잃을 수도 있으니까. 보자. 친구들은 다 취직했는데 저는 대학원에서 공부 중이에요. 더 공부해야 할지 취직이 맞는 건지 너무 고민돼요. 오호, 이거 약간 그 조급할 때의 마음인 것 같아요.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. 우리 같이 연습하던 친구들이 이제 데뷔를 하고 우리는 이제 연습생으로 아직 남아 있을 때, 그럴 때 되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. 이게 뭐 회사를 나가서 이제 다른 일을 찾아야 되나, 아니면 뭐 진짜 이거를 이 악물고 버텨서 내가 내 이름 걸고 이제 뭐 데뷔를 해야 되나 라는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, 우리도 사실. 근데 이럴 때 만약에 진짜 다른 뭔가 일을 해서도 재밌을 것 같고 막 내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뭐 당연히 그만두고 취업을 하고,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일단 내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,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조금 더 그 분야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그 시간이 막 마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고,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내일 모레 시험인데 공부 좀 하라고 해주세요. 이건 뭐 나도 뭐 할 말이 없어요. 뭐 시험인데 뭐 공부, 누가 공부 또 그래 뭐 앉아가 하고 싶어요. 그냥 그래도 나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뭐 그 정도 고통 조금 참아줄 수 있는,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, 그냥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자기 위안 삼는 것 같지만, 그래도 뭐 무슨 상관이에요. 어차피 내가 기분 좋으면 되지 뭐. 오빠, 저는 비교를 자꾸 하게 돼서 고민이에요. 오빠는 스스로를 어떻게 사랑하려고 노력하시나요? 이게 되게 어려워요. 뭐 자존감, 뭐 자신감과 조금 약간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, 왜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. 이제 태어날 때는 약간 자존감이랑 자신감이 다 100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. 뭘 모르니까, 내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. 근데 비교를 하면서부터 이제 자신감이 떨어져. 이게 비교를 하면 쟤는 얌전한데 막
그러니까 그게 내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도 쟤는 얌전한데 내가 봤을 때는 얌전한 사람이 되게 착해 보여, 좋아 보여. 근데 쟤는 얌전한데 왜 나는 이렇게 막 산만하지? 막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. 근데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자존감도 마찬가지로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비교하는 게 솔직히 내 정신 건강에 너무 안 좋은 것 같아. 그러니까 나를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뭔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. 약간 도훈이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거든요. 도훈이는 그 최고를 딱 보고 그 다음에 나랑 비교를 했을 때 나는 아직 한참 밑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매번 그거를 노력으로 메꾸는 사람이에요. 근데 그게 동기부여가 아니고 이제 자기의 자신감,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그런 용도로 이제 비교가 돼버린다. 그러면 솔직히 비교를 할 필요가 없지.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좋은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좋다는 거는 알지만 하지만 내가 아닌 거예요. 그러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. 왜냐하면 내 삶의 주체자는 나고 그거를 왜 굳이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그리고 그 사람은 솔직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뭔가 자기 거를 다져온 사람이고 그 뭔가 좋아 보이는 그 모습이 결과인 사람일 가능성도 높고 아니면 그 좋은 모습이 정말 찰나의 순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외적인 자기의 예외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좋은 모습만을 딱 보고 뭔가 나랑 비교를 해버린다? 그거는 좀 너무 나한테 못하는 짓인 것 같아. 그냥 내가 계속 반말로 하고 있네요. 미안합니다. 아무튼 저도 그래서 약간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을 때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자존감은 항상 높아요. 옛날에는 뭔가 자존감이 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존감은 그냥 나는 나 자신이야 라고 나는 나를 인정을 해요. 근데 자신감에 대해서는 좀 많이 떨어질 때가 있었어. 나도 마찬가지로 뭔가 좋은 것만 보고 뭐 최고의 사람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 나랑 비교하면 나는 하등 뭐 약간 뭔지 알죠? 그 흔히 표현하는 발톱 떼만도 못한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. 근데 그거는 내 자신을 그냥 옥죄인 거잖아.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뭐 자의로 그러니까 물론 뭐 타의도 가끔은 있었겠지만 나는 뭐 사실 내 자존감이 높다 보니까 바깥 사람들 얘기는 사실 잘 안 들어요. 그냥 내 자신이 막 나를 끌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.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꼭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그 어제 나랑 비교를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해. 그러니까 뭐 이전에 나뭐 먼 사람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봐야 어차피 내가 아닌 사람이고 그럴 거면 차라리 어제 나보다는 내가 지금 조금 더 나아졌나? 라고 비교를 하다 보면 하루하루 솔직히 나아지지 막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 경험으로 인해서 뭔가 얻는 것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나아지는 쪽으로만 가지 나빠지진 않는 것 같아. 요. 뭐 그래서 뭔가 자신감이랑 자존감을 이렇게 높이려면 그 비교를 해서 딱 그 동기부여까지만 딱 얻고 그 외의 거는 뭔가 나랑 다른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게 좀 보호기제 같을 수도 있지만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. 내가 만약에 그거에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면 차라리 보호기제를 발휘하는 게 낫지. 미안합니다. 아무튼 그냥 뭐 제 생각입니다. 다이어트 하는데 식욕 참는 법 좀 알려주세요. 저도 좀 알려주세요. 이거는 나도 몰라요. 하하. 혼자 몰래 짝사랑 중인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? 호호. 아주 중요한 문제죠. 근데 그 사람이랑 이 사람의 관계,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분이랑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, 뭐 어떻게 내가 픽션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나요? 교수님이 과제 너무 많이 내줘요. 교수님한테 이거 이거는 미안합니다. 안 읽을래요.
뭘 해도 재미없을 때 근데 그거는 아직 재밌는 걸 못 찾았을 가능성이 높아. 그래서 뭐든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가끔 저도 그럴 때 있어요. 막 뭔가 뭐 무대하고 나면 이제 또 공허함이 찾아온다. 그럴 때도 있었죠. 그럴 때는 이제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. 누구보다 가만히. 근데 그 가만히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약간 막 하고 싶은 게 없어지는 느낌이 강해요. 근데 그럴 때는 일단 뭐든 그냥 내가 그냥 나가보는 거야. 뭐 길을 걷다 보면 뭔가가 생각이 날 수도 있고.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건 안 바뀌는 것 같아. 좀 뭔가 재밌는 거를 찾는다기보다는 새로운 걸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, 아니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보자. 오빠는 다시 20살 때로 돌아가면 뭘 바꾸고 싶냐? 20살 때로 돌아가면 저는 조금 더 열심히 살 것 같아. 그리고 막 자세도 조금 약간 고치고, 막 지금 이제 와서 좀 약간 스트레칭도 좀 하고 막 하는데, 이 27년을 이렇게 살다가 이제서야 스트레칭을 하면 그 쉽게 안 바뀌어요. 근데 조금이나마 어릴 때 그 약간 식습관이나 뭐 내 자세 뭐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을 최대한 고쳐놓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. 그럼 좋지 않을까요? 그리고 아니면 그 좋은 습관을 만든다던가, 뭐 운동을 한다, 뭐 이런 것들. 전공이 너무 안 맞아서 힘들어요.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걸로 전공 바꿀까요? 네, 새로 입학하면 나이가 너무 많아요. 나는 찬성해요. 저는 찬성해요. 이게 막 그런 게 있어요. 막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,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할 때랑은 그 능률이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는 내가 알아서 찾아서 하게 되지만, 근데 내가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잘하게 되려면 이제 내가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듣는 거, 뭔가 배우는 것들에 의해서 이제 변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. 근데 내가 뭔가 주체가 되어서 이제 뭔가 조금 더 알아내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, 이게 나이는 솔직히 제 생각은 숫자에 불과해요. 진짜 제가 고등학교 쌤한테 배웠던 게 있는데, 고등학교 쌤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일본어 쌤이었어요. 일본어 쌤이었는데, 근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22 이럴 때 다시 만나니까 쌤이 이제 영어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. 영어를 가르쳐 보고 싶다라는 거야. 근데 영어를 가르치면 초반부터 이제 바로 그 선생님을 뛰어들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영어를 가르치고 싶으니까 영어를 바로 공부를 시작했어요.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에 한 진짜 40대 한 중반 정도, 초반? 중반? 뭐 이렇게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막 일단 뛰어들었어. 근데 결국에는 1년도 채 안 걸려서 그 중학교 교사부터 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. 나 그거 보면서 진짜 와, 역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는 게 맞다. 그리고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면 잘하게 된다라는 걸 또 한 번 깨달았어요. 진짜 멋있는 쌤이었어. 뭐 간간히 봐요, 간간히. 원래 잠이 진짜 많은데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요. 잠 잘 자는 법 알려주세요.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잔다. 와, 이거는 저도 경험해본 바로 되게 힘든데,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생각의 차이. 물론 지금은 저는 많이 극복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, 아까 말했던 그 자존감이나 자신감 쪽으로도 연관이 되게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 자체를 내부에서 뭔가 일단 고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, 그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섣불리 뭔가 얘기를 해줄 수는 없네요. 하지만 잠을 잘 자는 법? 예를 들면 잠기가 예민하다 이러면 기막이 끼면 되고요.
뭐 빛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. 아마 커튼 달고 뭐 저거 뭐냐 이거 앞서면 안대 끼고 뭐 다 해봐요. 뭐든지 다 해봐요. 타지에서 혼자 크리스마스 1월 1일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. 뭐 하면서 보내죠?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. 외로울 수 있죠. 케빈과 함께? 미안합니다. 타지에서 타지에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일 좋지만 그게 없다면 약간의 일탈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뭐 일탈이라 하면 거창한 거 말고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안 해봤던 거를 또 찾아서 해보면 그쪽으로 신경이 쏠리다 보면 이 약간 외로움도 조금은 잊혀지지 않을까요? 모르겠어요. 저도 뭐 사실 타지에서 생활을 좀 오래 했다 보니까 뭔가 친구들 보고 싶을 때 못 보고 막 이러는 게 되게 막 아쉽고 외롭다고 느껴질 때도 가끔 있었어요. 근데 뭐 그럼 그냥 전화하면 되고 뭐 야 잘 지내냐? 그럼 똑같아. 뭐 한 진짜 3초면 그냥 그 어색함도 다 풀리고 막 오히려 내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. 제가 밝고 긍정적인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끔 제가 쉬운 가면같이 느껴져요.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만 하는 것 같다라는 것 같은데 어렵네요 이거는. 저도 사실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생각이. 근데 겉으로 내보내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표현을 하는 거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원필이 같은 경우는 되게 긍정적으로 최대한 생각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지? 부터 처음에 의문부터 시작했어요. 근데 그러면서 그냥 저렇게 하면 조금 나아질라나? 하고 저는 진짜 겁없이 도전을 해요. 좀 뭐든 좋아 보이는 거 있으면 일단 다 해봐야 돼. 해보고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찾는 것 같아. 하트가 안 눌러지고 있었는데. 그래서 막 무슨 뭐 방법이든 다 해보는 거라서 사실 이분들도 뭔가 내가 씌운 느낌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쓰고 싶었으니까 쓴 거지 않을까요? 만약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치면은. 근데 가끔은 그런 사람들도 이제 막 내면을 비칠 때가 있단 말이지. 그럴 때 이제 약간 조금 더 진중하게 들어주고 얘기를 나눠보는 쪽이 더 좋지 않을까요? 몰라. 뭐 술도 가끔은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죠.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저에게 너무나도 관심이 없어요.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지쳐요. 관심을 표현은 해봤는지가 일단 그러니까 막 관심 표현 내 나만의 표현법 말고 나만의 표현법은 나만 알지 어떻게 그 사람이 알아요? 그냥 막 가서 뭐 조금 더 챙겨주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 마음을 표현을 한다던가 이런 방법도 있죠. 뭐 마음을 표현하는데 만약 그 상대방이 만약에 너한테 관심 없어 라고 하면 관심을 줘버리면 되는 거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크다 그러면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뭐 후회는 안 해야지. 그때 좋아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될 걸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그 순간 후회하고 말지. 하기 싫은 부탁을 받을 때 거절을 못 하겠어요. 쉽게 거절하는 방법 있나요? 쉽게 거절하는 방법은 없어요. 모든 사람이 거절할 때는 마음이 불편하게 돼 있어. 근데 그거는 거절을 해봐야만 해요. 이게 처음엔 되게 사소한 것부터 사소한 걸로 막
거절을 하니까 되게 째째해 보이고 그래 보인다? 근데 사소한 거는 그런데 만약에 큰 걸로 거절을 해버리잖아. 쟤는 내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. 차라리 사소한 것부터 나는 거절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. 내가 만약에 진짜로 뭐 상황마다 근데 다르잖아.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거절을 안 하고 다 들어줄 수도 있고, 근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거절을 할 수도 있고. 그러니까 나만의 약간 그 매뉴얼, 그러니까 그때 감정이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. 근데 그게 상대방한테 내가 뭔가 내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하나 보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하면 안 되는데, 그게 매 순간이 되면 안 되는데, 근데 그거는 또 별개잖아. 이제 뭐 내가 네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외적인 부분에서 하면 되는 거고, 근데 내가 진짜 거절을 해야 될 때는 거절을 하면 되지 뭐. 근데 상대방은 다 들어주는데 내가 거절을 하는 거는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. 뭐 그냥 사람마다 좀 약간 정도의 차이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. 물론 나는 그래요. 나는 약간 받는 만큼 주는 게 맞고, 뭐 주는 만큼 받았으면 하고, 뭐 약간 그런 편이라서. 맞아. 오빠,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엄청 많은데 자꾸 생각이 너무 많아서 망설이고 있어요. 어떡하죠? 저도 그래요. 저도 매번 그래, 뭐 올해는 꼭 뭐 스트레칭을 하겠어, 아니면 올해는 꼭 운동을 하겠어, 올해는 꼭 뭐 체중을 더 불리겠어,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해도 잘 안 돼. 그러니까 모든 플랜이 다 맞춰져야지만 실행을 하는.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미지 트레이닝만을 막 꾸준히 해봐요.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조금 약간 달라요. 뭐든 시작을 하고 일단 부딪히고 난 다음에 그거를 세부 조정을 해 나가는 게 오히려 시작하는 단계는 더 빠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. 근데 시작을 해봤는데 지금 내 마음 상태로는 이거를 못 하겠어. 그러면 굳이 뭐 지금 할 필요 없잖아. 나중에 그냥 그래 뭐 지금은 아닌가 보다 하고 제끼면 되고. 근데 그거를 생각으로 지금부터 해야 되나, 지금부터 하면 지금 좀 힘들 것 같은데, 백날 해봐요. 그냥 뭐든 일단 시작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. 가벼운 질문을 했어요. 오늘 저녁으로 밥을 먹을까요? 면을 먹을까요? 밥이요. 밥? 조금 낯을 너무 가려요. 이거 어디 갔노? 방금까지 있었는데. 낯을 너무 가려요. 뭐 낯을 안 가리는 방법 뭐 이런 건가요? 모르겠어. 근데 저도 낯을 많이 가려요. 뭐 안 믿기겠죠? 하지만 낯을 되게 많이 가려요. 저 트리플 A형입니다. 되게 소심해요. 그래서 옛날에는 제 모습이 되게 싫었어.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막 말을 못하고 막 쭈뼛쭈뼛하고 막 떨리고 막 이러는 게 되게 싫었는데, 그거를 언제 한번 그냥 그래 내가 미친 척 해보고 한번 다가가보자.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. 옆에 사람들 보면서 막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? 해봤어. 근데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. 내가 변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아, 솔직히. 그러니까 뭐 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얘가 이렇게 했네? 정도지 뭐 크게 막 이상하게 보거나 막 이러진 않는 것 같아.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뭐 낯을 가리. 낯 가리는 건 또 약간 다른 얘기니까. 근데 낯 가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나 때문에 이 어색해지는 거를 되게 싫어해서 낯을 가리는 게 싫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, 근데 마찬가지일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그 어색함을 상대방도 느끼고 있을 거란 말이지. 그럼 내가 먼저 다가가 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.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약간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뭐 가면을 쓰고서라도 다가가는 모습이 보일지 몰라도, 근데 그게 자연스러워지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워진단 말이야.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로 안 불편해. 뭔가 그런 식으로 저는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. 뭐 솔직히 저희도 펜스 하면 이제 처음 보는 분들 딱 온다 그러면
약간 낯이 가려지긴 하죠. 근데 그거는 내가 만약에 낯을 먼저 가려버리면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낯을 대면대면하게 할 거란 말이야.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친구처럼 다가가봐요. 다가가면 상대방도 이 사람은 약간 편하게 하네? 라고 쉽게 다가올 수 있다는 말이죠. 그리고 그 뒤에 친해지고,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마음을 주고 싶은 사람한테만. 내가 마음 주기 싫은 사람한테는 굳이 뭐 낯가리고 뭐 그거 무슨 상관 있어요. 아, 오빠는 서울 올라왔을 때 사투리 때문에 곤란했던 적 없나요? 사투리 때문에 저는 없어요. 사투리 때문에 곤란했던 적은 아니고 약간 표현 방식에서 곤란했던 적은 있지.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표현 방식이 되게 직설적이고 좀 센 느낌이 강하잖아요. 그러니까 뭐 표준어를 쓰는 분들을 보다는 조금 더 센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일단 내가 그냥 툭 얘기하는 게 되게 나는 편했는데, 근데 그게 이 사람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 맞춰야지. 솔직히 내가 대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인데, 내 말을 들어줬으면 하는 사람인데, 그러면 이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을 최대한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지, 그러니까 내 표현 방식에서 뭘 예민하게 생각하는지를 뭐 좀 관찰을 하던, 아니면 상대방이 얘기를 해주던 그런 걸로 알아가면서 조금씩 그런 부분만 제어하면 되는 거야. 뭐 우리 멤버들도 마찬가지고, 멤버들한테도 뭔가 멤버들이 이런 거를 딱 했을 때 싫어하는 것 같다, 그러면 당연히 조심하듯이 약간 말도 그런 식으로 좀 최대한 조심해야 될 말, 아니면 내 방식대로 표현할 말, 뭐 이런 식으로 좀 맞춰갔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. 상대방의 반응이 조금만 안 좋아도 저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관계 맺기가 너무 힘들어요. 허허. 이거는 어려워.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워. 너무 내 것만 내비쳐도 상대방한테 안 맞으면 그게 더 어려워지고, 그렇다고 너무 맞추려고 하면 내 거를 잃어버리는 느낌이 강하고,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,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아봐야 되는데, 근데 시작 단계부터가 안 된다는 거잖아. 근데 싫어하는 모습이고, 이거는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. 저도 사실 그래요. 저도 좀 약간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할 때도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던져보고 아니구나 하고 움츠러들 때도 많은데,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겁내지 마요. 그냥 상대방이 나랑 안 맞는 거고,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 같은 사람을 겪어본 적이 없는 거야. 아니면 이런 부분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고. 근데 나랑 같이 계속 오랫동안 이제 알고 지내려면 뭐 그런 부분만은 제외하고 내 거를 보여줘야 될 때는 보여주고, 그러면 되잖아. 서로 대화하면서 맞추면 되는 거 같은데, 처음부터 그렇게 겁먹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. 너무 유리 멘탈이라 상처도 잘 받고 쉽게 못 털어내요. 오빠는 어떻게 멘탈 관리하나요? 저요? 저는 솔직히 많이 삭히는 편이었어요. 그러니까 나 혼자 짊어진다, 약간 이런 느낌이 강했어요. 몰라, 그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. 근데 몰라, 지금은 뭐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그런 스트레스들을 하루하루 이제 조금씩 풀어가는 방법이 생겼지만, 근데 이런 멘탈 관리, 근데 저는 언제나 내 자신은 나니까 라고 생각을 해왔어서, 뭔가 멘탈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저는 제 거를 일단 먼저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. 그게 최대한 감정적이지만 않게, 그냥 나는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걸 싫어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기분 나쁘진 않을 거 아니야. 상대방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건데.
그래서 멘탈 관리는 그때 얘기를 하는 거. 그러니까 조금 더 내 자신을 솔직하게 말하는 거. 감정만 걷어내고. 막 가끔 막 욱할 때 있잖아. 욱한데 감정까지 이제 팍 쏟아내면 상대방도 들어주기 싫어요. 누가 화내는데 봐봐요. 본인이 생각을 해요. 본인이 이제 상대방의 뭔가를 딱 건드렸어. 근데 상대방이 화부터 내. 그러면 받아들이고 싶어. 야 미안 하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. 부러워요.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.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단 말이죠. 그러니까 감정에는 또 감정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.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 때는 감정을 걷어내고, 그러니까 그 멘탈 관리를 할 때는 멘탈 관리라고 할 건 없죠. 그냥 멘탈 관리는 그냥 그때 내가 생각이 나는 그 감정을 최대한 감정만 걷어내고 얘기를 하는 거. 그게 저는 멘탈 관리를 하는 방법이에요. 기분 나쁜 거 있으면 기분 나쁘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. 발표만 하면 너무 긴장해서 목소리까지 덜덜덜 떨어요. 오빠는 긴장을 어떻게 다스리나요? 이거 약간 무대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. 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되는 거.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. 뭐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저는 그랬어요. 저는 되게 사람들 앞에 딱 나서면 막 벌벌 떨고 막 난리 났어. 하지만 나를 믿어주는 팀원이 있고, 그러니까 발표에서도 같이 이제 조별 과제를 하는 팀원들이 있을 거고, 그 사람들이 믿고 나한테 맡긴 거잖아.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더 떳떳하게 얘기를 하면 되지. 자랑스럽게 우리 같이 준비한 거를.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식스가 무대에 오를 때는 뭐 초반에는 되게 떨었어. 그러니까 이게 뭔가 평가를 받는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건지. 근데 준비한 거대로,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긴장을 하는 순간 뭔가 준비한 것도 다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. 그래서 후회를 할 바에는 그냥 철판 깔고 내가 준비한 것만큼만이라도 딱 보여준다 하고 그냥 다른 사람,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 믿고 탁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니까 좋아하는 게 사라진 기분이에요. 그럴 때도 있죠. 뭐 가끔은 좋아하는 거를 이제 일로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음악을 일로 삼다 보니까 뭔가 막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많잖아요. 많이 들잖아요. 근데 내가 일단 좋아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좋아한 이유를 확실히 알면 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뭐 내가 내 거를 표현하는 게 되게 좋아서 음악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내 거를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그 뭔가 내가 일을 하기 싫은 그 내가 싫어하는 무언가를 해야 될 때도 최대한 내 거를 찾으면 돼. 그러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. 저는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. 이게 뭔가 일을 대할 때는 관점이 되게 다 다르잖아요. 근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이 딱 있더라도 그 일을 해내는 것마저도 이제 좋아지려면 이제 이 안에서도 내가 최대한 무언가를 내 거를 잃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,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합리화 같지만 어쩔 수 없어요. 뭐 그렇게라도 나를 지켜야지. 좋아하는 일이랑 적성에 맞는 일 중 뭐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아까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.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하다 보면 그게 적성에 맞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. 제 생각? 속에 있는 얘기들을 잘 안 하는 타입인데 무조건 속에 담아두는 게 좋은 걸까요?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. 저도 약간 속에 담아두는 타입이라. 근데 속에 담아두면 해결이 안 나요. 그래서 뭔가 처음에는 너무 막 지금 당장 어차피 얘기를 해봐야 이 표면만 딱 보여지고 뭔가 그
그 중심 핵이 되는 그거를 못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근데 표면부터 시작을 해야 돼. 어쩔 수 없어요. 안 해봤잖아 여태까지. 표면부터 다 얘기를 해봤던 사람들은 이미 핵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하지만 근데 표면부터 얘기를 안 했던 사람들은 그것부터 얘기를 해야죠. 그것부터 이제 차근차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막 이 사람이랑 관련된 얘기가 아닌데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되나,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. 진짜 내 사람이고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고 내가 충분히 나를 생각해 줄 수 있는,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짐을 짊어주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일 수는 있지만, 근데 뭐 얘기하고 그 뒤에 뭐 좋은 모습 보여주면 되지 뭐. 몰라. 모르겠다. 이거는 좀 나도 어려워. 현실 파악을 하고 현실에 맞춰 나아가기 vs 극복을 위해 도전하며 이상을 꿈꾸기. 요거는 저는 도전. 뭔가